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8월 네 번째 주 경제서부 한 주 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쌩쌩하게, 또 자신있게, 맑고 자신있게 돌아와야 되는데 힘 빠집니다. 시장 보고 있으니까 힘 빠지고요. 네, 지난 2주 동안 그렇게 고생시키고 폭풍우가 지나갔다가 이제 다시 좀 돌아오려고 하는데 돌아오는데 왜 그 허들을 못 넘습니까? 2700이 무슨 뭐 발라놨습니까? 네, 이런 답답한 시장에서 답답한 시장에 그래서 청량제와 같은 또 죄송합니다. 예. 네, 상큼함을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 우리 박창현 대표님 모시고 시장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상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니,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죠. 하고 제가 괜히 시청자분들한테 죄송해가지고요. 저도 괜히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비주얼이 상큼하지가 못해가지고. 비주얼 말고 인사이트만 상큼하면 되죠. 그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휴가는 다녀오셨습니까? 네, 휴가 잘 다녀왔어요. 사실 시장이 네. 앉아서 모니터 쳐다보고 있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급등 아니면 급락, 아니면 완전히 소위 말하는 짤짤이 순환매. 테마들만 그렇죠. 들쭉날쭉하고 떨어질 때도 급락이 갑자기 나오더니 올라올 때도 갑자기 툭 튀어 올라와. 그 다음에 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눈치 보기. 네. 이래버리니까 네. 차라리 이런 시장에서는 떠나 있어가지고 재충전을 하겠다. 네. 그래서 한 2주 정도는 휴가 겸 가족여행 뭐 이래서 좀 약간 시장과 거리두기 하고 있었어요. 어디 저 알래스카 이런 데 다녀오셨습니까? 저기 따뜻한 남쪽 나라 다녀왔습니다.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어쩐지 이렇게 좀 많이 타셨네요. 까맣게 탔죠. 예. 제 속도 타들어갑니다 지금. 그렇죠. 거기서 타나 여기서 시장 타나. 보고 타나 똑같습니다. 어차피 주식에 녹이나 위장에 녹이나 녹이는 거 똑같으니까 그래도 맛있는 거 드시죠. 그렇죠. 여행을 통해서 가족들과의 그 행복한 기억을 그쵸. 담는다는 게 그게 또 가장 이상한 소리는 하고 있네요. 시장이 안 되니까. 네. 결국 이거 같아요. 네. 모니터 쳐다보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네. 좀 일정 부분 모니터 덮고 네. 밖으로 나와가지고 저희 가족과 함께 추억도 쌓으면서 위장에 녹였습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서 네. 어차피 녹을 거 위장에 녹이겠다. 그렇게 위장하지 마세요. 그래도 그래야 이제 몸으로 가잖아요. 이게. 그렇죠. 재충전. 그러고 왔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이게 남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남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한 발쯤 떨어져서 시장을 봤다. 근데 뭐가 좀 보이십니까? 사실 더 헷갈려요. 아니 더 쳐다보고 있으면 제가 네. 멀미날 것 같아가지고 한 발짝 예. 떨어졌어요. 예. 그리고 제가 차티스트는 아니거든요. 네. 제가 그동안 얘기를 할 때 숫자하고 실적 그리고 음. 뭐 시장에 나오고 있는 트렌드, 추세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차트 가지고 몇 프로 올랐고 몇 프로 떨어졌고 수급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하도 흔들어 대버리고 여전히 지속이 되니까 예. 내 중심을 잡아야 되겠다 네. 해가지고 선을 긋기 시작했어요. 요즘. 이야, 요거 별로 좋은 단계가 아니긴 한데요. 그렇죠. 예. 뭔가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고 예. 기댈 곳이 필요하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기댈 곳을 찾기 위해서 좀 차트 선을 좀 몇 개 그어봤더니 네. 딱 이런 결론이었어요. 어떤 겁니까? 지금 보면 네. 미국 지수가 나스닥 기준으로 낙폭 그러니까 6월 7월의 고점 대비 낙폭이 대략 한 70%를 회복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61.8%의 피보나치 수열에 그렇죠. 오늘 살짝 피보나치 수를 넘어갔습니다. 쫙 이렇게 했는데 예. 그걸 벗어나서 70% 네. 그쪽 전후해가지고 회복을 했는데 국내 증시는 재밌게도 그에 못 미쳤죠. 60% 정도 회복을 했어요. 지금 딱 거기서 왔다 갔다 해요. 네. 한국 증시. 미국보다 한 10% 네. 정도 빠져가지고 네. 올라왔는데 양에 못 미치고 그다음 한 60% 정도 회복을 했어요. 그러면 글로벌 대장주 네. AI 트렌드를 타고 있는 상반기를 주도했었던 엔비디아는 얼마만큼 회복했나 보자 봤더니 네. 러프하게 140불까지 딱 찍어주고 급락이 나왔을 때 90불까지 딱 찍은 이후에 네. 50불이 빠졌죠. 예. 그러다가 40불이 올라왔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문제. 50불 빠졌다가 40불이 올라왔으면 몇 프로 회복했을까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밑에서 산 것만 위에서 갔다 이런 거 이제 다 까먹고요. 그런 거. 예. 왜냐면 위가 원금이니까. 그렇죠. 140불이 원금이니까. 거기도 아직도 회복 못했는 내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그렇죠. 또 혹시나 좀 좋아 잘해서 한 $100에 샀습니다. 어이구 뭐 이거 좀 130불이니까 예. 아유
땡큐 이러는 거죠. 30% 올랐네. 옛날에 뭐 어떤 건 다 나에 따라서 바뀝니다. 네. 이 상황들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예. 미국장은 70% 올라왔을 때 네. 지금 시장의 대장주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낙폭을 80% 회복했습니다. 그렇죠. 그죠? 우리나라 시장이 60% 회복을 했는데 네. 시장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SK 하이닉스는 그것보다 못 미치는 50% 회복했어요. 그렇죠. 딱 우리가 50%까지는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의 영역에 놓여 있다. 네.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 되돌림 얘기를 하는데 딱 거기까지 반등이 딱 나오고 나서 눈치 보기 하고 있고요. 네. 한미 반도체 이런 소부장 아, 소위 이런 키를 쥐고 있는 이러한 종목은 네. 얼마나 회복했을까 봤더니 30% 전후. 그렇죠. 예. 20만 원 간다고 그러다가 그렇죠. 10만 원을 깨버렸어요. 네. 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 미국장 70% 회복할 때 엔비디아 같은 친구는 80% 회복한 이후에 다음 주 목요일 날 있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지금은 눈치 보기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정고점 트라이 정고점까지 올라갈지 그걸 뚫고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지는 다음 주 목요일 날 있을 우리나라 목요일 날 오전 6시더라고요. 네. 황 사장님은 실발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실적 가이던스에 따라 달려 있다. 네. 그러면 엔비디아가 고점 트라이하고 올라가는지 여부가 다음 주 목요일이니까 네. 그 전까지 눈치 보기 하는 거고 걔가 뚫고 올라가게 되면 하이닉스가 50% 한미 반도체가 30% 올라왔으니 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그때 이후에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여부가 가늠이 될 것 같다. 아, 그럼 그때 불타든지 아니면 불을 타든지 물을 그러니까- 타든지. 그러니까 그게 얘기 아니라 그 불타면서 막 올라갈지 네. 아니면 그냥 거기서 이제 단순 반등이 그치고 또 꺾일지 네. 그 중요한 변곡이 한 일주일 정도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 전까지는 이번 주는 파월 연준 의장의 입, 네. 다음 주는 엔비디아 실적 이러면서 소위 지수가 60% 하이닉스 50% 올라오고 나서 아 이 정도는 어느 정도 반등 나왔어 네. 하면서 그 다음 일부 챙길 거 챙기면서 눈치 보게 하고 있고 시장이 이렇게 못 가고 흔들어댈 때 뭐가 간다? 테마가 간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다, 엠폭스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다시 트럼프 트레이딩, 음흠. 그렇죠. 해리스 지지율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트럼프 뭐 케네디 후보가 무소속인데 트럼프를 이제 지지한다더라. 네. 이래서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간다 이래 버리니까 집두판데요. 예, 또 트럼프 트레이딩. 네. 뭐 이러니까 뭐 이런 순환매 뺑뺑이 이래 버리고요. 최근에 또 시장 잘 보세요. 지수가 2,700 껌딱지 말씀하셨는데 네. 거기에 딱 묶여 가지고 하루는 바이오가 올라오고요. 그렇죠. 바이오 깨지고 나면 또 이제 2차 전지가 올라오고요. 예. 2차 전지 깨지고 나면 이제는 또 반도체가 올라옵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서 뭐 반도체하고 바이오 빠지니까 2차 전지 올라오고 네. 2차 전지하고 반도체 빠지니까 바이오 올라오고 막 돌아가면서 뺑뺑이 돌고 있고요. 그렇죠. 테마 오르락 내리락 뭐 그 안에서 막 정신없이 흔들어대니까 저같이 약간 몸이 약하신 분들 그리고 예? 몸이 약하신 예. 허약하신 예. 분들 허약한 예. 아주 허약해서 예, 특히 상큼하시죠? 예. 너무 허약해요. 예, 예. 멘탈 관리 잘해야 돼요. 네. 그리고 또 특히나 이제 멀미 심하신 분들, 시장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정신없어서 싫다 네. 이러시는 분들은 말씀드렸던 다음 주 목요일이 디데이입니다. 네. 그때가 중요한 변곡이 될 수 있고 그 전까지는 모니터 살짝 덮어두고 네. 위장에 녹이세요. 주식에 녹이느니 차라리 위장에 녹이면서 지금은 시간에 녹이는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휴가가요? 그렇진 않아요. 예. 놀아도 모니터 앞에서 놀아야죠. 아, 예. 다녀왔으니까 가족과 시간을 보냈으니까 지금부터는 모니터 앞에서 놀 때 너무 무리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너무 무리하지 말자. 말고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차라리 이럴 때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요즘 코로나도 유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맛있는 거 먹으면서 예. 면역력도 높이고 예. 더위도 이겨내시고 다음 주 목요일 날 시장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이번 주 파월 연준 의장이 또 무슨 얘기를 하면서 시장 국채 금리가 또 어떤 식으로 요동치면서 빅테크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네. 부분만 관망을 하세요. 네. 지금은 적극적으로 물타기도 신규 접근하기도 그렇다고 이 자리에서 다 지지고 나가기에도 네. 참 애매한 자리입니다. 애매한 자리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또 잠깐 얘기를 하셨다 보니까 매크로 지표 얘기도 몇 개를 하시네요. 뭐 환율도 모아야 되고 뭐 그런데 저희가 이것 때문에 많이 당했습니다. 지난번에 달러 N N 빠르게 강세로 가다 보니까 맞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달러 위안화도 보라 그러는데요. 누가 그래요? 근데 누가 위안화를 보자 했어요? 누가? 중국 누구예요? 사람이. 누구? 중국 사람이? 중국 전 무슨 상무부 무슨 뭐 차관보인가 하여튼 그 사람이 네. 예, 또 한번 얘기하더라고. 이제 아, 다음에 위험한 거는 위안화. 위안화 캐리 위안 캐리 트레이드다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목이 땡겨가지고 아니 BOJ하고 예. 패드하고 네. 확실히 그 동안에 있었던 그 금리에 대한 정책 기조가 바뀌었잖아요. 네. 소위 우리가 피봇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이 피봇이 나타났으니까 예. 그에 따른 급격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거 자체는 그래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아니 미국 국채금리 5.5 가다가 이제는 뭐 9월달에 빅스텝 얘기 나오면서 연말까지 2차례냐 3차례냐 이 인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실제 BOJ는 이 정책금리 자체를 0.15에서 0.25까지 올려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 폭 자체는 어마무시하지만 실제 우리가 이에 따라서 이제 파생을 하시는 분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에 따른 피봇이 가파르게 나타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자체가 가파르게 나타났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 거기에서 뭐 80%, 50%가 청산됐다, 80%가 청산됐다 이러면서 시장에서 충격을 주기도 했었는데 네. 그럼 중국 위안화를 한번 볼까요? 네. 중국 위안화는요.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금리 올리고 있고 네. 뭐 이랬을 때 뭐 위안화 그러려면 강세로 가야 되는데 위안화 지금 내리고 있거든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렇죠. 위안화 약세로 가다가 지금 갑자기 이렇게 쫙 하고 너무 위안화 내리니까. 강세로 가니까. 예. 왜냐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LPR 기준금리를 7월인가? 네, 그때 내린 살짝 걸로 알고 내렸습니다. 있어요. 예, 그때 0.1%포인트 네. 내렸을걸요. 네. 3.35인가? 예. 그 3.45에서 3.35로 1년 그 LPR 기준금리 자체를 내렸을 거예요. 네. 딱 그러한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또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위안화가 강세로 간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위안화에 대한 환율 자체가 급격하게 내려가면서 네. 갑자기 위안화 청산을 된다. 네. 이거는 너무 시나리오 쓰는 것 아닌가. 저는 사실 그냥- 제가 환율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제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그 상황에서는 갑자기 위안화 트레이드 청산이 가파르게 나타날까에 대해서는 약간 생뚱맞긴 했어요. 솔직히. 그렇죠. 그냥 안 되다 보면 이거 저거 다 갖다 붙여가지고 뭔가 불안한 걸 붙이는 게 K 증시 특성 아닙니까? 그것도 어디 저 신문에 요만하게 나온 기사 가지고 또 그거 가지고 또 이렇게 나올지도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그냥 너무 신경 쓰지 말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예, 바로 잘하세요. 소뚜껑. 소뚜- 소뚜껑. 소뚜 이렇게 들었어요. 예, 예. 아, 얼음을 씹고 있었거든요. 아, 예, 예. 아그작 아그작. 예, 답답하면 얼음. 그래서 우리 PD님이 얼음을 이만큼 갖다 줬나 봐요. 그러니까 들이부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네요. 예. 이거 먹고 속 차려라. 냉수 먹고 예. 제대로 방송해라. 이런 거죠 뭐. 그렇습니다. 어쩐지 예 맛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닌가요? 지금 보면은 생각보다 달러가 그냥 내려가는 속도 보세요. 달러 아, 약세 너무 속도가. 가팔라. 예. 올라갈 때도 진짜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더니 네. 떨어질 때도 너무 가파르게 떨어지니까 이게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게 좋거든요. 점진적으로 워낙 강세로 가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 모든 매크로 시점에서는 지표가 다 그렇죠. 그쵸? 예. 스무딩하게 오퍼레이션 해야지. 네. 갑자기 급격하게 급락 나오잖아요. 네. 급격하게 급락 나왔을 때 그때 또 지난주였나요? 이번 주였나요? 갑자기 헷갈리는데 네. 또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트라우마가 떠오르기 시작을 그렇죠. 하면서 갑자기 네. 워낙 급락 나와버리니까 네. 그때 외인들의 차익 실현 대거 나오면서 시장 급락 나와버렸죠. 그렇죠. 그쵸? 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급격하게 이런 부분이 움직이는 것 자체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저희가 그래도 환율 시장이 위험 자산보다 훨씬 큰 시장이다 보니까 여기서 뭐 급박하게 바뀌니까 이게 그냥 막 동공지진 되고 있는 거죠. 이거 그쵸. 뭐지 이런 느낌. 그러다 뭐- 보면 예. 외환이나 네. 그다음에 상품 시장 이런 쪽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규모 자체가 게임이 안 돼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렇죠. 특히 이제 주식 시장보다 채권 시장이 더 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외환이나 상품 시장을 레버리지를 이용해 가지고 네. 우리가 석유를 직접 가서 드럼통 갖고 와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레버리지 관련된 파생을 하시는 분들은 트레이딩 영역이다 보니까 네. 급등락 뭐 이런 부분에 인해서 완전 많이 지금 현 시점에서 웩도덕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 파생 상품이 현물 시장까지 흔들어버리는 이러한 상황 자체가 계속 되풀이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웩도덕은 선물 옵션 뭐 이런 쪽 거래에 따라서 이제 현물 시장도 영향을 미치는 건데 네. 요즘에는 이런 글로벌 자금 자체가 뭐 외환 시장 갔다 채권 시장 갔다 주식 시장 갔다가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쪽에서 크게 흔들려 버리면 주식 시장도 같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보통 보면은 그런 것도 있어요. 자, 이제 증시 교과서 중에 네. 달러가 약세로 가서 원화가 강세 국면으로 가면 네.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주식시장이 호황을 이끈다. 네. 워낙 강세 국면에서 그렇죠. 결국은 이에 따른 환차익까지 같이 얻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 외인들은 추가적인 유인이 있는 거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주식이나 집을 살 때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유인 자체가 있어야 거기 돈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떨어진다는데 앞으로 6개월 1년 후에 더 떨어진다는데 지금 이걸 살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바에는 6개월 1년 후에 사지 왜 지금 사?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러잖아요. 즉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네. 결국은 워낙 강세라는 얘기는 네. 그에 따른 이제 말 그대로 똑같은 주식 삼성전자를 사서 가격은 똑같더라도 워낙 강세로 가면 그에 따른 환차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외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가파르게 원화 강세로 너무 가파르게 가버리면 네. 이에 따른 이 속도감 때문에 추가적으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를 자극을 시키면서 일부 차익 실현을 하고 너무 가파르게 떨어졌으니까 일부 반등 나올 때 다시 채우면 되지. 네. 뭐 이런 부분은 아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원화가 다시 약세로 가게 되면 외국인들이 산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예. 그런 부분보다는 예. 좀 점진적으로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점진적으로. 그러면 외인들이 꾸준히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있는데 네. 지금처럼 원화가 급락했다 급등했다 급락했다 급등했다 이래버리면 갑자기 팔았다가 갑자기 들어왔다가 네. 오히려 이러면 더 우리나라 시장에 더 부정적인 효과고 이런 흔들림 때문에 우리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휩쓸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털려버리고 예. 뭐 그런 상황이니까 저는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워낙 강세 국면으로 가는 그러니까 환율로 따지면 환율 자체가 계속해서 조금씩은 지금 1330원대 뭐 이러는데 네. 좀 안정적으로 좀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서 외국인들이 안 들어온다. 너무 급하게 네, 그들도 그렇죠. 너무 급격하게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래 떨어지는 것 자체는 알겠어. 근데 네. 외인들 같은 경우가 급격하게 여기서 이제 지금부터 급격하게 떨어질 거야 하면서 들어올 수 있는 여지도 있겠지만 네. 너무 급하게 떨어지면 우리가 하루 전에 1300 뭐 일주일 전에 1380원 받는데 1330원이야. 네. 그러면 차익 실현 하고 싶잖아요. 차익 실현하고 1350원까지 올라가면 다시 사야지. 뭐 이런 트레이딩 이런 부분도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물론 현선물 이런 것들이 연계되어 가지고 같이 이런 것들도 나오겠지만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급격하게 올라가는 지금 이런 상황이 우리가 빅스도 같이 보잖아요. 변동성 이런 게 클 때는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에게 좋은 시장은 아니에요. 오히려 네. 차분히 안정적으로 1330원대 꾸준히 유지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1330원에서 20원, 10원 점진적으로 조금씩 떨어지는 것 자체가 네. 외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시장 베팅하기가 좋은 상황이죠. 그- 그러한 상황에서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는 하반기에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 이런 거에 좀 더 이제 베팅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들도 멀미 난다. 네. 영어로 보미팅. 보미팅 이거 예. 스로우업. 예, 스로우업. 예. 아까 빅스 지수 얘기를 하셨는데 네. 빅스도 그러면은 지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즉 완전히 지금 저 급등을 했다가 예. 다시 또 내려왔죠. 쫙 65가 뭡니까? 여기까지 갔다가 이렇게 쫙 내려왔습니다. 그럼 지금은 또 변동성의 특성이 그렇잖아요. 한번 쫙 죽으면 다시 살아날 걸 또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다시 이게 이렇게 해서 다시 좀 살아난다 그러면 주가는 또 빠지는 또 겁니까? 빠지겠죠. 그러면 네. 그에 따른 여진을 걱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진. 아까부터 빅스가- 여진이 많이 찾더라고요. 그렇죠. 여진이 꽉 찼나요? 예, 여진이 되게 이뻤습니다 예전에. 예, 그렇습니다. 저 예. 보세요. 저 예. 급등을 했을 때 빅스가 급등을 했다는 얘기는 시장이 급락 나왔을 때고 우리나라 시장으로 따지면 8월 2일과 8월 5일 날이 딱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렇죠. 그래서 시장에서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시장이 신호를 준 거다. 네. 빨리 8오. 8호? 빨리 8오. 네. 8월 2일이 금요일이었고 아. 8월 5일이 월요일이었는데 아. 빨리 8오. 나 그날이요. 네. 예. 근데 그날 팔았던 사람 다 죽었는데요. 다 죽었죠. 예. 저 보세요. 예. 저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가 빨리 8오. 예. 딱 그 상황이 나왔을 때 시장이 급락이 나왔을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화요일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시장이 반등을 하기 시작해서 네. 지난주에 뭐 생각도 안 왔는데 계속 올라오고 예. 미국 나스닥과 S&P 500은 뭐 8거래일 이렇게 올라오고 네. 그러니까 떨어질 때도 급락이 생뚱맞게 강하게 나오더니 올라올 때도 갑자기 툭 튀어 올라오면서 네. 계속해서 올라오더라고요. 음. 그러면서 이제 지수는 회복을 했고 빅스도 많이 떨어졌고 근데 우리가 걱정하는 건 이런 거죠. 저 빅스가 다시 튄다는 얘기는 이에 따른 여진이 남아 있을 수 있다. 네. 강진 세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리터 규모 크게 흔들렸고 그다음에 잔잔하게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또 흔들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네.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투심, 신용 잔고 이런 수급으로 확인해야 되는데 네. 신용 잔고 기준을 말씀드리면 급락이 나오기 전에 신용 잔고가 레벨 단위 얼마였냐면 19조 5천억이었어요. 네. 이런 거는 증권금융 통계 포털 사이트 들어가면 확인하실 수 있는데 네. 19조 5천억에서요 얼마까지 떨어졌는 줄 아세요? 17조. 17조 1천억까지 떨어졌어요. 네. 2조 4천억이 밀려버렸습니다. 8285이 나왔었을 때 D 플러스 2결제인데 그걸 봤더니 네. 월요일 날 1조 3천억이 털렸어요. 하루 만에. 네. 제가 1조 3천억 털린 거는 소위 털렸다고 표현하죠. 급락이 나온 거는. 네. 신용장고 급락 나오는 거 처음 봤어요. 태어나서. 네. 왜냐하면 과거에 올해 1, 2월달 작년 10월달 9월달 10월달 급락이 나왔을 때도 경험적으로 보면 신용장고가 4천억에서 6천억 사이에서 이렇게 그렇죠. 털리잖아요. 네. 그러면 단기 바닥이라도 잡아줘요. 네. 왜? 패닉셀 반대매매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때는 외국인들이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은.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네. 월요일 날 1조 3천억
그 다음에 그 다음날 5천억 시장이 올라올 때 그래서 이틀 만에 거의 2조 가까이 나왔고 그렇죠. 19조 5천억에서 17조 1천억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지수가 60%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17조 6천억까지 올라왔어요. 네. 근데 재밌게도 투심 회복을 못한 거죠. 불안한 거야. 왜? 음. 지수가 60% 정도 올라왔으면 19조 5천억 정도에서 최소한 한 18조 원 레벨 때는 올라가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사람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베팅 자체는 못 들어가는 거죠. 소뚜껑이죠, 소뚜껑. 네, 소뚜껑. 예. 놀랐다는 거죠. 여진이 그렇죠. 또 있을 수 있다. 네. 야, 파월 연준의장 발언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엔비디아 실적도 확인해야 돼. 다음 달에 금리 인하한다며. 근데 금리 인하가 호재일까? 그 동안에 금리 인하하면서 우리 바이오도 올라오고 테크 관련된 종목도 올라왔는데 막상 금리 인하 딱 했더니 뺐다 꼼플리. 우리 제일 싫어하는 거 기정사실화. 네. 이런 효과로 인해서 오히려 그때 가서 갑자기 또 급락 나오면 어떡할 거야. 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시흥장고가 크게 급락이 나오고 나서 준 이후에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을 회복을 못했어요. 네. 거래대금도 7월 말 8월 초에 보면 코스닥 거래대금 기준으로 5조 6조 원. 그러니까 5조 원대 초반까지 봤거든요. 이게 네.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2022년도에 제가 그 금리 올리면서 급락장 나올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나 보던 거래대금이에요. 네. 그러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한 7조 8조 레벨 때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투심이 회복이 됐다. 제가 숫자로 말씀드릴게요. 최소한 코스닥 거래대금 자체가 10조 원 넘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10조 원은 꾸준히 넘어줘야 되고 그리고 나서 시용 잔고단도 지금 17조 원대 중반이 아니라 18조 5천억 정도는 넘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동안의 과거의 통계 평균을 보면 대략 16조 5천억 전후에서 좀 바닥을 잡아줬고요. 네. 최근 근 한 1년 사이에 보면 그리고 고점은 20조 원 넘어가면 어느 정도 그 위에 천장을 잡아줬어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17조 6천억인데 잘 보면서 만약에 여진이 세게 나와가지고 시용 잔고가 또 17조 원 밑으로 털렸다. 네. 그때는 우리가 용기를 내서 달려들어야 될 때다라고 네. 말씀드리고요. 20조 원 넘어간다. 그러면 약간의 과열 국면 네. 이런 보니까 약간은 줄여야 된다. 물론 20조 원 넘어가는 게 2달이 될 수도 있고 3달이 될 수도 있죠. 근데 다만 그동안에 이제 빠지는 거 보면 그전에는 20조 5천억에서부터 빠졌고 이번에도 20조 2천억에서 빠지기 시작을 하긴 했는데 그런 거 보면 20조 원 넘어가면 경계를 하자.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선긋기 요즘에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가 떨어져서. 선긋기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잘 보세요. 야, 8월 5일 날 빨리 팔오 이랬다면서요. 그럼 8월 24일 날 네. 빨리 사. 아! 예. 24일 날 사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셨는데. 예. 아 잠깐만요. 아직 8월 24일이 안 됐잖아요. 아직 안 됐고 아쉽게도 22일이 목요일, 23일이 금요일, 24일이 토요일인데 장이 안 열려요. 사고 싶은데 장이 없어요. 그래서 시장이 잘못했네. 이거는 예. 빨리 사. 예. 아 시장이 잘못했네요. 이거는. 참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제가 너무 슬픕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이유를 찾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도 다 갖다 붙이기예요. 그렇죠. 그 빨리 8월을 말씀드린 이유는 결국 심플해요. 네. 그에 따른 떨어지면 떨어지는 이유를 찾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빠졌다, 이것 때문에 빠졌다 하는데 지금 보세요. 그것 때문에 빠진 것 자체는 맞을 수도 있는데 결국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심리 때문에 한꺼번에 털어버린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조금씩 용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저가면서 들어오고 싸지니까 이런 것들도 들어오는 건데 여기에 너무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싶은 거예요. 휩쓸리지 말고 모니터 덮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죠. 예. 중심을 잡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몇 개 보면서 매크로 지표 볼 때 이제 저희가 그래도 매크로 지표를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 요즘 많이 나온 얘기가 그겁니다. 그러면 달러가 약세로 갔고 원화가 이제 강세로 가기 시작한다. 네. 그러면 이럴 때 그냥 저희 알고 있는 또 상식 있지 않습니까? 달러 약세고 원화 강세일 때 원화 강세 수혜주 아, 그쵸. 뭐 이런 거 봐도 되는 시점 아닙니까? 뭐 그러니까 최근에 조금씩은 반응이 나오고 있는 쪽이 유틸리티 쪽. 한국전력이요? 네, 한국전력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면 한국가스공사도 사실은 2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나왔는데 얘는 네. 대항거래로 세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거랑 붙여가고 그러면 네, 같이 보면 한가공 사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한가공이 네, 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일단 숫자가 잘 나왔고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대항거래 관련된 일정이 조금씩 나오고 있죠. 네, 8월 말에 이제 주간사 선정 뭐 네. 이런 부분도 얘기도 있고 그와 관련돼서 11월에 시추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6월달에 신고가 세게 뽑았고 7월달, 8월달 좀 쉬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11월을 앞두고 있으면 이제 9월달, 10월달 정도부터는 일부 좀 뭐 손빠르게 나왔다가 네. 손빠르게 들어갔다 발빠르게 나오실 수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이거 다시 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얘기도 조금씩은 나오고 있어요. 발 빠르게 들어갔다가 손 빠르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 손빠르게 들어갔다. 왜냐면 매수는 네. 손으로 하니까.
매도도 손으로 하지 않습니까? 도망치는 건 발로 뛰어야죠. 또. 아 예. 열심히 뛰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제가 그걸 잘 못해요. 내 몸이 너무 무거워. 단위수가 일단은 대표님하고 저하고 자릿수가 달라요. 뭐가 자릿수가 아, 두 자리잖아요. 전 세 자리. 나이 얘기하시네. 아이고 예예. 무게 말하는 무게. 거예요. 지금 예. 저기 앞에서 PD님이 무웃하게 지금 웃고 계시는 것 같은데 웃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피디님. 예, 예. 아무튼 예. 눈이 동그라졌어 지금. 예. 그래서 저는 안 보여요. 저는 예. 그래서 일단 지금 예 분위기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유틸리티도 그렇고 요즘 또 보면 항공주 얘기도 많이 나와요. 그렇죠. 네. 외화부채가 많은 거. 네. 그쪽은 어차피 운영 리스나 리스 쪽으로 돌리다 보니까 네. 외화부채가 많은 쪽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워낙 강세로 가게 되면 이득이 되는 거죠. 예.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워낙 강세 국면으로 가고 금리 떨어지고 이러면서 최근에 다시 한번 금융주가 반응이 나오기도 하고요. 금융주요? 사실은 우리가 금리 떨어지니까 금융주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어차피 이 스프레드에 이런 것들 녹여 있는 거고 네. 오히려 금리 떨어지면서 가지고 있는 채권 잔액 올라가면서 이에 따른 자산 관련된 운용 수익 이런 부분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것과 네. 금리가 떨어지면서 그동안에 가장 크게 발목을 잡았던 충당금 부채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은 네. 일정 부분은 덜 수 있다는 측면에서 최근에 금융주가 다시 실적과 밸류업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매크로 이런 삼박자가 맞아가면서 네. 최근에 KB금융, 신한지주 이런 친구들도 시장 대비해서 그래도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죠. 네. 그리고 삼성생명을 비롯한 이런 보험주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원화 강세 수혜주를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예, 되지만 잘 해야 되고 예. 사실 이런 우리가 인식 자체가 너무 무거운 종목 이러다 보니까 네. 사실은 저는 은행주하고 보험주는 이상하게 손이 잘 안 나가더라고요. 원래 그렇습니다. 주식하는 사람이 예. 그것은 바스켓으로 진짜 외인이나 기관이 이런 것도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샀다 팔았다 하는 그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상하게 KB금융 살래 아니면 그냥 코스닥에 있는 뭐 테크 이런 거 종목 살래 하면 테크 쪽으로 일단 눈이 먼저 가잖아요. 거기다가 KB금융 살래, 제주은행 살래. 아 그럼 KB금융 사야죠. 제주은행은 저한테는 인버스 같은 종목이에요. 시장 빠지면 제주은행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손맛을 노린다. 네. 그러면 차라리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경향이 높다 이런 걸 얘기 드리는 거죠. 그렇죠. 예. 장 빠질 때 올라가는 인버스 주식들 예, 있잖아요. 예, 예. 제주은행도 말씀 주셨는데 양지사, 야, 고려신용정보, 고려신용정보, 네, 이런 거. 리드코프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인버스 종목들. 추억의 종목들이네요. 모나미도 있죠. 네, 모나미까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면서 시장을 보는데 참 그러네요. 근데 이게 또 그러면 또 요즘에 그런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이제 그러면 금리나 이제 다 됐다. 이제 뭐 거의 FOMC 의사록 보니까 거의 공개적으로 이제 인정하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렇죠. 의사로 공개가 되었죠. 네. 그러면 7월 의사로. 지금 시점에서 처음에는 저희가 금리나 한다 그러면은 가장수의 바이오 그래서 열심히 또 막 또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에는 이런 것들을 모든 걸 다 설명하는 기적의 단어가 있잖아요. 뭐죠? 선반영. 아 선반영. 네. 선반영. 근데 바이오가 좋은데 네. 최근에 거기에 젤을 뿌려. 누가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아뭐 유상증자가 갑자기 주주배정 유증.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네. 주주들 호주머니 털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아니 자기들 사업해가지고 네. 사업 계획대로 돈 모아줘가지고 상장도 하고 그동안에 돈 많이 모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버리면 그 사업해가지고 수익금 나는 걸로 이제 계속해서 투자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가장 이상적인데 네. 그게 어려우니까 증시 상장을 해가지고 자금 조달할 수 있는 이런 창구를 좀 다변화시키고 이런 것들을 좀 유의미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네. 투자 잘해가지고 성과 나면 그거 주주한테 돌려줘라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진짜 좋은 기업들은 삼자로 찍어요. 그렇죠. 기관들이 먼저 알고 삼자 배정 유증이 들어오죠. 근데 그렇습니다. 그런 게 어려우면 이제 CBBW 네. 뭐 이런 거 발행을 하고 또 대단위로 모을 때는 주주 배정 유증 그 그렇죠. 주주들한테 손 벌리는 거예요. 좀 더 십시일반 도와주십시오. 네. 주주한테 배정하고 그 실권주 일반 공모 같이 때려버리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싫어하는데 최근에 주가 많이 올라가니까 그런 친구들이 꽤 눈에 보여요. 그렇죠. 일단 저 펩트론 네. 갑자기 비만 대장 예. 이러다가 최근에 라이센스 아웃할 거야 1개월 제형 우리가 스마트 대포 이러면서 우리가 기존에 뭐 주사로 맞아야 되는 거 먹는 걸로 바꾸는 거고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번 해야 되는 거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이런 걸로 바꿀 거야 하면서 펩트론 네. 얼마 좋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 갑자기 주주 배정 유증 네. 딱 때려버리고 이오플로우 이번 주에 아시잖아요. 황당해요. 예. 와 하한가 들어가는 거 보고 딱 뒷목을 딱 잡는데 이오플로우가 어땠냐면 메드트로닉에 인수가 된다. 네. 그동안에 이제 인슐렛과의 특허 소송 이런 부분이
이오플로우 손을 딱 들어줬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패치형 인슐린 펌프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거 특허 관련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는 발목 잡고 있던 부분을 풀었다 이러면서 최근에 반응이 좀 세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유럽 쪽에서는 특허 소송 진행 중이다. 음. 그리고 갑자기 이런 과거에도 한번 메드트로닉 쪽에 매각을 하려고 있었는데 네. 인슐렛과의 이런 특허 소송 때문에 발목 잡혀서 이런 것들이 흐지부지 되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풀리니까 다시 매각이 될 거야 하면서 기대감이 있었고 네. 거기에 불을 지펴버린 게 메드트로닉 홈페이지인가 뭐 거기에 인력을 채용을 하는데 한국어와 그다음에 영어 바이링괄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대를 한다더라 뭐 이런 것들도 돌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야 인수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한창 펌프질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돈 좀 주세요. 주주배정 유증. 예. 주주배정 유증 이것도 때려버리니까 맞아버리고 네. 최근에 뭐 SK 바이오팜 물론 올라가고는 있지만 네. 제가 안 좋아하는 게 갑자기 올라가면서 갑자기 여기저기서 세일즈가 엄청 들어가더라고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조단위 매출 막 뜨고요. 예, 예. 블로그나 아니면 뭐 텔레나 뭐 이런 쪽에서 열심히 뭐 찬양을 하면서 막 박수를 치길래 이거 뭐지? 해서 봤더니 갑자기 그 다음에 블록들이 나오네요. 네. 그러면서 왜 세금 내기 위해서 음. 이러는데 갑자기 이런 거 싫은데. 예.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주식하면서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피크아웃. 그렇죠. 싫어하고요. 예. 뭐 감자 이런 거 싫어하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싫어하는 게 권리 관계 내역 이런 그렇죠. 것도 얽혀 있는 종목들을 정말 싫어합니다. 네. 근데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이오가 한창 분위기 타고 있는데 거기다 왜 쟤를 뿌리냐고요. 한창 잘 나가고 있었는데. 원래 그게 K 바이오 아닙니까? 예. 네. 잘 나갈 때 그런 것 해야 네. 그래도 그럴 때 좀 요만큼 그래도 더 건지지 뭐 이런 느낌. 네. 이 K 바이오 한국의 매운맛을 보여주겠다 이런 건가요? 매운맛 제대로 보여준 게 유한양이지 않습니까? 유한양이 제대로 봤죠. 예. 혹시 분위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V3이요? 분위삼. 분위기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예. 이게 뭐냐면 예. 최근에 새로운 신조어인데 예. 밈 같은 거 주식장이들이 참 그래요. 예. 답답하니까 그런 밈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많이 만들고 하나 봐요. 네. 천당 위에 분당, 분당 위에 삼천당, 아. 천당 위에 분당, 분당 위에 삼천당, 네. 분위삼. 아. 최근에 근데 보세요. 주가 계속 떨어지니까 열심히 이런 걸로 펌프질 하더라고요. 예. 열심히 하다가 지금 밑으로 가 있네 또. 그렇죠. 예. 그리고 유한양이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네. 이것도 진짜 그럴 거라고 예상은 하긴 했었지만 이 정도는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그렇죠. 왜냐면 작년에 시계를 1년 전으로 거꾸로 돌려볼게요. 작년 10월 달에 이 친구 급락 나왔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예. 그때 에스모에서 유럽 임상정약회가 9월 달에 열렸는데 그거 끝나고 나서 관련된 데이터 발표 이런 것들이 진짜 좋게 나왔어요. 맞습니다. 되게 좋게 나왔어요. 네. 랭라자 단독 투여도 이 타그리스 대비해서 유효했고 말 그대로 리브리반트와 이런 관련된 병행 투여하는 마리포사 임상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성과를 얻었다. 그렇죠. 근데 그에 따른 세론 나온 것 자체는 오케이. 근데 그때 당시에 또 두들겨 맞았던 게 뭐냐면 아니 타그리소가 우리가 병행했더니 우리가 더 좋아. 근데 병행했던 거 봤더니 화학용법이네. 화학요법이요? 그것 때문에 머리 빠지고 부작용이 네. 너무 심하니까 화학용법에서 이제 뭐 거기에서 이제 넘어간 거 아니에요. 이제 표적항암으로요? 표적항암제로 가고 그 다음에 면역항암제로 가고 그렇죠. 하면서 이제 세대수가 넘어가는 건데 갑자기 뜬금없이 진짜 센 뭐 케미칼 이런 네. 쪽을 딱 들고 나오니까 케모하고 같이 우리가 병행했었을 때 우리가 좋아. 이것 때문에 빠진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물론 이거 빠졌던 거 다시 다 회복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랭라자 관련돼서 22일까지나 FDA가 그 마리포사 임상 승인 검토 기한 시한이 22일이었기 때문에 네. 나올 거야라고 기대를 했었고 사실 저녁 늦게 20일이었나요? 네. 그죠? 저녁 늦게 이런 부분이 나왔었죠. 그저께 네. 나왔는데 딱 뚜껑 열고 봤더니 갭으로 딱 떴다가 유한양행은 그날 당일날 한 15% 정도 고점 대비 떨어져 버리고 예. 오스코텍 말 그대로 레이저 티닙 네. 그 성분명이죠. 이거 자체의 제품명이 랭라자니까 네. 요거를 라이센스 아웃했던 이 원회사죠, 오스코텍 같은 원회사. 경우도 예, 그렇죠. 오스코텍도 그날 플러스 10% 올라가다가 마이너스 10%로 하루에 그렇죠. 20%씩 왔다 갔다 해버리죠. 예. 이런 거 보니까 야 K세론, K바이오의 매운맛 이런 건가? 진짜 이런 겁니다, 무섭더라고요. 아, 아니, 너무 겁니다. 무서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인데 그러면 유한양행 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저 좋아해요. 예. 이거는 빠졌을 때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 좀 히스토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오스코텍의 자회사 제노스코라고 있어요. 지분 예. 72% 가지고 있는데 이쪽이 전임상 단계에서 2015년도에 라이센스 아웃을 했어요. 어디에? 네. 유한양행에. 그걸 가지고 이제 임상 자체를 진행을 하고 성과 자체가 나오니까 임상 1상 단계에서 2018년도에 그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얀센 쪽에 이거 자체를 넘긴 거죠. 그때가 라이센스- 제일 셌습니다. 라이센스 아웃을 오스코텍은. 한 거죠. 예.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2018년도에 라이센스 아웃을 한 거고요. 예. 유한양 입장에서 그때 얼마였냐? 계약금이 대략 한 600억 얼마 됐고 600억 좀 넘어갔고 그 다음에 단계별 마일스톤이 1조 5천억, 총 규모가 1조 6천억 정도 됐어요. 그렇죠. 그랬고 그 동안의 마일스톤 자체를 수령을 했고 최종 FDA 임상 승인 통과가 드디어 이번에 24년도 이뤄진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결실을 맺었고 국내 1호의 항암 신약이 미국에 진출했다. 네. 이게 진짜 의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SK 바이오팜도 뭐 이에 따른 뭐 신약 뭐 이런 부분도 그 반응이 나오기도 했었었고 네. 주가 측면에서요. 엑스코프리 뭐 이런 적 있잖아요. 네. 뇌전직 신약. 여튼 그러면서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가 이에 따른 반응 자체가 나온 거고 이번에 FDA 승인 통과를 했기 때문에 마일스톤 추가적으로 수출할 게 800억 정도 돼요. 네. 그럼 800억 수출을 하면 유한양이 60% 가져가고 40%는 오스코텍이 가져갑니다. 정확하게는 32%입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제 제노스코하고 또 그렇죠. 나눠가야 돼요. 네. 나눠가져야 돼요. 네. 그리고 말했던 대로 말씀하셨던 대로 오스코텍이 대부분 다 가져가고요. 예. 나머지 8% 정도는 제노스코가 가진 소액주주 지분 뭐 이런 부분들이 가져가는 부분이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포인트가 오스코텍이 플러스 10% 갔다 마이너스 10% 나와서 세론이 나왔는데 네. 오스코텍의 자회사 제노스코 있잖아요. 예. 레이저 티니브 원 개발사 이쪽이 지금 상장을 추진 중에 있어요. 그렇죠. 올해 4월달에 있는 기술성 특례에서 AA 받았어요. 기술성 평가에서 AA 받았어요. 근데 예. 이 기술성 평가 유효 기간이 딱 6개월이거든요. 네. 그래서 상장하려면 최소한 상장 그 심사 청구 자체를 4월달에 받았으니까 6개월 더하면 10월달, 10월이요? 예. 10월까지는 이걸 넣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 시점에서 네. 성과 자체도 워낙 좋았고 이번에 예. 그리고 이번에 에스모가 있잖아요. 에스모가 네. 9월 중순에 있어요. 세계 폐암학회가 9월 초에 있고 9월 초 중순인가 초하고 중순에 있어요. 네. 그래서 세계 폐암학회가 있고 그거 끝나자마자 바로 또 에스모가 있는데 예. 그때 이제 유한양 랭라자 관련된 단독 투여하고 타그리스하고 1대1로 비교하는 거 결과 발표를 할 거고 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세계 폐암학회 끝나게 되면 또 작년 에스모에서 또 좋은 성과 이런 것들도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유한양행이 급락이 나왔다. 오스코텍이 급락이 나왔다. 물론 실망스러울 수 있죠. 세론 세게 나왔으니까 네. 매운맛 봤지만 그래도 긴 호흡으로 보면 뭐 이런 그 이벤트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 그리고 800억 추가적으로 수치하고 미국 통과하면서 이제 중국, 일본, 유럽 이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이전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임상 단계 빨라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 생각을 하게 되면 저는 장기적으로 유한양행은 들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적절한 시점에 또 잘 사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바이오 얘기만 하다 보니까 또 심심하지 않습니까? 네. 무슨 얘기 할까요? 예. 그러면 다시 또 돌아온 우리 그래도 박정윤 이사님 박정윤 대표님 나오시면 항상 얘기하는 제 게 페르소나. 항상 삼성전자만 외치고 가셨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이번에도 역시나 그런 쪽에서 얘기 나오는데 요즘 보니까 요 반도체 쪽에서 분위기가 되게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AI 버블 논란, 피크 아웃. 플러스 모건 스탠리가 불을 확 지폈어요. 예. 그쵸. 꺾일 수 있다. 윈터 이즈 커밍. 윈터 이즈 커밍. 예, 저도 그때- 그 리포트 봤어요. 예. 영문이니까 다 보지는 못하고 네. 유학본 이런 것들 체크를 하면서 그거 그때 나오- 과거 사례하고 비교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피크아웃 징조가 나는 것 같기도 하는 느낌이 팍팍 드는 것 같다. 뭐 이런 쪽의 내용들. 그때 윈터 이즈 커밍 2021년도에 그 시점 나오고 나서 예. 오히려 근데 그때 나오고 주가는 올라갔다가 나중에 결국은 떨어지긴 했는데 예. 그때 골드만삭스는 오히려 긍정적인 뷰를 유지하면서 서로 간에 치고받고 싸웠었고 네. 삼성전자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다.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은 밸류 상단 고점을 뚫고 올라간 상태에서 떨어지는 부분이지만 윈터 이즈 커밍 윈터가 왔었을 때 삼성전자는 올라간 것도 상당히 제한적이었는데 네. 여기서 갑자기 무너진다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얘기를 봤었는데 네. 거기다가 최근에 어제 그저께는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보아. 뭘 봐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꺾어버렸습니다. 네. 이런 뉘앙스를 봤을 때, 자 우리 삼성전자를 애정하시는 네. 우리 대표님은 인정하시겠습니까? 반도체 피크아웃? 저는 네. 인정 못하겠습니다. 인정 전 지금 못하겠다. 사고 있습니다. 그래도 네. 이거는 저
예. 지난주하고 제가 쉬어갔다 했잖아요. 예. 지난주 올라갈 때는 삼성전자 한 주도 안 샀고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빨리 파로 나왔을 때 네. 그때 저 최고 민수야 고맙다 했어요. 아니 전문가라는 사람이 예. 아니 그렇게 올라가는 종목들 잘 알고 이거 하면 네. 그럼 IT 소부장 안에서도 뭐 50%, 60%, 70% 떨어져 있는 싸고 좋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사야지 예. 왜 삼성전자를 사냐? 그럼 거꾸로 말씀드려 볼게요. 예. 제가 제 배우자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저희 집 가장님과 대장님 네. 가장님이자 대장님한테 네. 갑자기 대장님 제가 지금 이 타이밍 분석을 해보니까요 원익 IPS를 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식하는 사람들은 원익 IPS 다 알죠. 그렇죠. 아시잖아요. 예. 대표님도 알고 저도 알고. 예. 근데 원익 IPS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3시간 동안 프리젠테이션을 해도 저희 대장님께서는 그래서 어쩌라고 이 얘가 뭐 하는 기업이야 이해를 못해. 그렇죠. 근데 저희 대장님한테 자 삼성전자를 사야 될 것 같습니다. 한 3분 정도 프리젠테이션 하잖아요. 그러면 인가가 딱 떨어져요. 그래서 삼성전자 산 겁니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오늘은 다 했습니다. 이제 들어가세요. 이제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예. 퇴근해도 되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다 뽑으셨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은 나는 니들이 아무리 그렇던 간에 난 인정 못해. 네. 숫자에 대한 확신과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밸류에이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네. 범용 사이클이 왔었을 때 삼성전자의 피크는 지금은 아닌 것 같다. 네. 최소한 우리가 고민하는 시점은 돈을 잘 벌어서 이제 PER 네. 관련되어서 너무 싸졌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이제 파는 건데 네. 물론 이번에 과거 사이클과 달라질 수는 있는 거고 네. AI가 붙으면서 급격하게 올라갔다 급격하게 떨어질 수는 있는 부분이지만 네. 과거에 이제 반도체 20년 30년 사이클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 반도체 사이클의 피크 아웃을 논하기에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 네. 물론 엔비디아가 꺾이면서 이에 따른 투심이 꺾이고 네. 그와 관련된 밸류에이션에 대한 멀티플 자체가 이제 좀 내려오면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이 내려올 수는 있지만 현 시점에서 지금 대략 한 1.3배? 8만 원 언더에서 왜냐면 이제 적자나는 것도 아닌데 네. 얼마 전 떨어졌을 때 있잖아요. 예. 7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가 1.1배를 하회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포워드 기준으로 보잖아요. 우리가 시먼스 포워드 기준으로 네. PBR을 보았었을 때 1.1배 언더까지 떨어졌는데 네. 뭐 1.0 몇 배면 얘가 적자나는 기업도 아닌데 이거 너무한 것 아니냐 싶어서 빨리 파로 그때 급락 나왔을 때 전 삼성전자를 샀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8만 원까지 올라갔고 PBR 자체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1.3배 뭐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네. 현 시점에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지난주 뭐 이런 때는 한 주도 안 샀는데 더 떨어지게 된다. 뭐 1.2배 언더 뭐 이 정도 하게 되면 저는 베팅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삼성전자는 지금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모시는 패널 분들께서 다 직접 윤석천 전문가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이분도 그냥 네네. 몸소 실천하셔서 2차전지 그냥 딱딱 사시고 프로젝트 딱 그렇죠. 나 이런 거 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역시 다들 한 자리 하시는 분들만 이게 또 이제 유튜브의 매력이니까 예. 솔직하게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것 중에서 또 이게 정규 방송 네. 이런 부분이 또 같이 나간 송출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 이제 PD님이 역할 잘 해주시겠죠. 그리고 저희 PD님의 역할은 삼성전자가 만약에 10% 빠진다 못 부르세요. 아, 못 부르세요. 아니요, 10% 빠지면 이러는 거죠. 야. 이거 10% 빠지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제가 와서 그러죠. 더 사셔야 됩니다. 아. 20%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야 됩니다. 60%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고 민수야 고맙다. 근데 이제 제 이름이 창윤이니까 최고 창윤 고맙다 이러면서 예, 예. 사야 된다. 이 정도 가격이면 뭐 해볼만 하겠죠 뭐. 네. 아니 근데 좋은 집 뭐 매매하셨잖아요. 예? 대표님도 좋은 집, 아, 좋은 갑자기 집. 저한테 아, 저는 이게 예, 저는 나만 나갈 수는 없다. TMI가 들어가더라도 같이 죽자. 제 거 아닙니다. 다 그 내무부 은행 장관 거죠. 아 내무부 내무부 장관님과 거니까, 예, 예. 은행 전- 거죠. 예, 네. 은행 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아,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비상 사태에서는 그냥 다 그분이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저한테 오. 은행은 그분이시고요. 네. 아, 제가 달리 보이는 것 같아요 대표님이 지금 막 아, 후광 효과가 금리 올라갈 때 다 예 정리해 버렸어요. 안 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분은 열심히 주식에서 돈 벌어서 집 사신 분입니다. 아, 거기까지. 예, 예.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예. 주식에서 돈 버시면요 네. 이게 계속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적당히 어느 정도 그러니까요. 많이 올랐을 때는 그거 빼가지고 맛있는 것도 사서 드시고요. 그리고 뭐 다른 자산에 투자하기도 하시고 이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 주위는 다 그래요. 제가 그 바이로메드라고 예전에 지금 헬릭 스미스로 아, 나온 예. 뒷목 잡습니다. 바로 VM20. 그 예. 네. 그때 한참 저는 솔직히 크게 벌었거든요. 그쵸. 그때 예. 크게 버신 분들 많아요. 예. 그게 6개월 만에 쫙 다 가져가더라고요. 제가 야. 정확한 저 약간 뭐랄까 징크스 같은 거 말씀드릴까요? 예. 주식하면서
제가 주식에서 돈 벌어서 차를 바꾼다. 예. 주식에서 돈 벌어서 집을 산다. 예. 이때가 꼭지예요. 항상 그랬고요. 저 차 없고요. 그랬고 갑자기 VM20이 하니까 제가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네. 제가 친한 형 중에서 예. 지금도 그 친하고 방송하시는 형님이 지금도 방송 잘하시고 계시고 제가 예. 존경하는 형 중에서 그 2015년도에 한창 바이로메드 날릴 때 네. 그걸로 돈을 많이 버셨어요. 예. 벌어가지고 바이오로 많이 벌었어요. 바이오로 많이 벌어가지고 네.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차를 바꾸겠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마세라티 매장에 갔대요. 네. 마세라티 보면 그때 당시에 그 엔트리 세단으로 그 기블리가 나왔어요. 네. 기블리가 나왔어요. 근데 딱 딜러가 딱 그 얘기를 했대요. 고객님, 마세라티가 언제부터 기블리입니까? 마세라티는 콰트로포르테부터죠. 콰트로포르테로 과감하게 넘어오십시오. 그래서 그 형이 딱 봤더니 2천인가 3천 차이밖에 안 났대요. 네. 근데 한창 돈을 버니까 자신감이 여기까지 올라올 때죠. 그렇죠. 자, 뭐 그래 이 돈이면 한 번만 더 이거 하면 튀기면 벌 수 있어. 그래가지고 그 콰트로포르테를 사기 위해서 그 남은 돈을 그 계약금 집어넣을 돈을 있잖아요. 계약금 집어넣고 예. 남은 돈을 어디에 들어갔냐면 바이로메드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3개월 후에 어떻게 됐냐면 그해 여름에 예. 콰트로포르테를 사러 갔는데 이게 갑자기 포르테 값밖에 안 남았다. 기아 포르테가 포르테요? 아시죠? 기아 포르테. 기아 포르테. 예. 기아 포르테가 지금 요즘에 K3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콰트로포르테에서 갑자기 포르테가 돼버렸네. 아우, 순식간에. 돈이 예. 순식간에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갑자기 바이오메드 여기에서 이제 이런 TMI까지 빠졌는데 예. 제 징크스는 누가 집 사고 누가 차 맞습니다. 사고 하면 이게 단기 고점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네.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 많이 버셨을 때 적당히 돈 빼가지고 다른 자산에도 투자하시고 그리고 힘들 때 또 그런 자산에서 또 주식에서 새 돈도 태우시고 뭐 이런 것들 자금 관리를 잘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우리 대표님께서 그런 거 참 잘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저는- 뒤에서 아까 후광이 비쳤다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냥 다 가져와. 네, 이게 다지. 역시 알아서 해야지. 예, 예. 저희가 말 잘 들어야 되는 여자분들이 세 분 계시거든요. 역시 일단은 1번은 저희 어머니. 성모 말이 아니었어요. 그런 거 아니고요. 예, 예. 제가 종교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예, 예. 저희 어머니.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배우자. 전 대장님이라고 부르거든요. 딸. 저희 와이프. 세 번째 딸. 딸은 말 잘 들으면 제가 혼나니까. 아,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내비게이션. 네. 그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네. 제가 이 세 가지를 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여튼 내무부 장관님 네. 그리고 저희 가정에 계시는 분 말 잘 들으시고요. 네. 또 일하시면 특히나 더 서포트 잘 해주시고 예. 말을 잘 들어야 여러분들도 부자 될 수 있고 저희도 우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대표님은 말 잘 들으실 겁니다. 덩치가 이제 말 번쩍번쩍 드시겠죠.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제가 몸도 약하고 겁도 많고 네. 쫄보잖아. 그러니까 말 잘 들어. 그렇습니다. 예. 아 네. 오늘 TMI 너무 많이 들어갔다. 이거 정규 방송 나갈 수 있어요 이거? 아마 PD님이 알아서 잘 자르실 거고요. 아 네. 예. 그런 사이에 참 장이 재미없다 보니까 별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근데 그런 과정에서도 저희 방송하는 사이 그래도 장이 조금 올랐어요. 아우, 마이너스 다행이네요. 플러스로. 그래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일 가봐야죠. 뭐 또 이벤트 끝나고 봐야 되겠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이 집 사서 산 삼성전자 잘 되길 기원하면서 딱 그것만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맨날 주식을 가지고 벌어서 집을 샀거든요. 네. 다시 또 이걸 가지고 또 집 사는 늘려- 모습을 보여드렸으면 좋겠네요. 늘려가야죠. 강남으로 가시고 한남동 가시고 그러셔야죠. 네, 제가 지방 사람이라 저희 내무부 장관님, 저희 대장님께서는 지방에 계십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네. 그래서 그러면 유지가 되는 거죠. 뭐 저 대왕고래 프로젝트 하는데 거기서 그냥 싹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야 이러면서 오, 예, 그렇게 하시면 충분히 되실 겁니다. 그러면 한국가스공사나 포스코인터 사요? 그럼 왜 저한테 그러세요? 왠지 리딩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집 팔아요? 왜 이러세요? 자꾸. 예. 우리 이게 3단 콤보 있잖아요. 네. 올라가요? 지금이라도 사요 벌떡. 예. 올라가요? 상한가 가요? 집 팔아요. 네. 상한가 그렇습니다. 3단 콤보. 네.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는 사이에 벌써 이제 시간은 약속한 시간이 다 됐고요. 네. 벌써요. 되게 짧네요. 그렇습니다. 장 안 될 때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네. 수다 떨고 좀 스트레스도 좀 털고 네네. 그래야 저희만 털었나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저희 네. PD님이 뒷목 잡는 게 지금 여기서도 느껴져요. 왜냐면 내용이 없네 이러시면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편집해가지고 정규 방송을 태우지? 네. 뭐 이런 것들을 깊은 빡침이 느껴져가지고 괜찮습니다. 조용히 빨리 도망가겠습니다. 저희 경제 싸움에서 지금까지 많이 그래왔기 때문에 네. 다 고민은 PD님의 몫으로 남기고 다음 달에 또 불러주실 거죠? 그건 모르겠습니다. 예. PD님의 몫으로 남기고 그것도 네네. 네 여기까지 해서 저희 지금 시장 상황 좀 많이
정체되고 좀 어렵습니다. 이런 때에서도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모르겠고 안 보이게 되면 살짝 물러나 있자. 이것도 뭐 좋은 전략인 것 같고요. 그래도 모니터에서 너무 물러나 있으면 감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안도 잘 체크해 보시면서 또 이거 지나고 나게 되면 또 괜찮아지겠죠.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돈 법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내시고, 그리고 특히 요즘 코로나 또 여러 가지 또 주변에서 어지러운 일이 많기 때문에 몸 관리 잘하시고 또 마지막 여름 잘 현명하게 이겨내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같이 인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